분명 내가 좋아서 시작한 배려였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평생 남배려가 몸에 배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신 그 긴 세월 속에서 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을 테지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을 가르치려 들고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그 말을 믿고 살아온 대가가 왜 하필 만만한 사람 취급이어야 할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보다 베푸는 것도 적고 성격도 까칠해 보이는 누군가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대접받고 존중받습니다. 반면에 늘 웃고 다 받아주는 여러분은 왜 뒤돌아서면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베푼 그 고귀한 배려가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마음껏 이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동안 누구도 차마 말해주지 못했던 인간 본성의 잔인한 뒷면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사람은 잘해줄수록 선을 넘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 품격을 지키며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 맞추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은 단호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니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작은 연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모임 자리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계산대 쪽을 힐끔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식탁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에이 오늘은 내가 기분이다라며 호기롭게 지갑을 여는 67살의 영수 씨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사실 돈이 넘쳐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아껴 모은 그 귀한 돈인 거 본인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고 분위기 깨지는 게 싫어서 먼저 지갑을 열곤 했죠.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친구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다음엔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겠거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너 번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풍경이 참 묘하게 바뀝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갈 때쯤 되면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발끈을 묶거나 갑자기 온 전화기를 붙들고 먼 산을 봅니다. 화장실로 슬그머니 사라져 한참을 안 나오기도 하죠. 당연히 계산대 앞에는 영수 씨 혼자 덩그러니 서 있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이번엔 누가 내나 보자 싶어 가만히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제일 친하다던 친구가 툭 던집니다. 영수 오늘은 왜 가만히 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고마움은 커녕 안 내는 게 잘못이자 치사한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텅 빈 지갑보다 더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잠을 설칩니다. 내가 저 친구들에게 그동안 밥을 몇 번을 샀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는 배신감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말투가 있습니다. 무조건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기분 좋아서 대접하지만 다음번엔 우리 철수가 시원하게 한번 쏘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투입니다. 애인 나이 먹고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호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의 배려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내 호의를 스스로 한정판으로 만들어야 상대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에는 아주 차가운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에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공짜는 뇌에서 가치를 거의 0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가 담겨 있어도 공짜니까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는 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당신의 그 귀한 노력을 당연한 의무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 좋아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며 당신의 희생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자는 모름지기 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이 없으면 그 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자신을 지키는 위험이 빠진 친절은 결국 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정성은 평생 땀 흘려 일궈낸 보물입니다. 그걸 왜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넘기려 하십니까? 이제는 밥값을 낼 때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딱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가 주는 것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그 보물 주머니를 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66살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철수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호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누가 좀 무례하게 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넘기는 분이죠. 철수 씨는 이것이 나이든 사람의 여유이고 성숙한 어른의 품격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아끼던 동네 동생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철수 씨에게 형님 형님하며 깍듯하던 친구가 철수 씨가 편하게 대해 줄수록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조금씩 짧아지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철씨 형님은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시네 하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철수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분위기 망칠까봐 또 한 번 억지 웃음을 짓고 맙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수 씨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저 친구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나를 이렇게 하찮게 보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본능 속에는 슬프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해지려는 서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숙하다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상대가 부드럽게 대하면 그것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만만함으로 해석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수 씨가 보낸 다정한 미소를 그들은 반격하지 못하는 약자의 신호로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농담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저 하던 동작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억지 웃음은 동물 세계에서 나를 해치지 마세요라는 항복 신호와 같습니다. 반대로 무례한 말 뒤에 오는 서늘한 무표정은 나는 지금 당신의 무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실제로 무례한 사람들은 이 짧은 정적 앞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피하고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허허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고마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을 더 대접합니다. 여기서 무섭다는 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나도 다칠 수 있겠다 싶은 자기만의 확실한 선이 느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부드럽게만 하면 무례함이 싹트고 너무 엄하게만 하면 원망을 산다. 진정한 어른은 다정함 속에 서리를 품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평소엔 따뜻하다가도 누군가 내 자존감을 짓밟으려 할 때는 단칼에 그 흐름을 끊어내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이 차가운 서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따뜻함은 그저 이용당하는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분위기 망칠까봐 자존감을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억지로 웃어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당신은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고 귀한 분입니다. 이제 그 서슬 퍼런 서리를 가슴속에 품고 당당하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번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식이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65살의 성수 씨가 있습니다. 성수 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고생을 물려주기 싫었던 참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퇴직 후에도 손주들이 태어나자 자식들 직장 생활 편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출근해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반찬이 떨어졌을까봐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해서 나르는 게 성수 씨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죠. 성수 씨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자식들도 내 깊은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상황이 묘하게 바뀝니다. 처음엔 음식을 가져가면 문 앞까지 나와 반기던 며느리와 아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 아빠, 이번엔 왜 파김치 안 해왔어라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성수 씨가 무릎 수술을 앞두고 몸이 너무 안 좋아 한 주 쉬겠다고 했을 때 터졌습니다. 아들은 걱정은커녕 은근히 짜증 섞인 기색을 내비치며 말하더군요. 오늘 애들 학원 가는 날이라 아빠가 와줘야 우리도 쉬는데 갑자기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갔던 성수 씨의 정성은 온데간데없고 단 하루 못 간 것이 미리 말 안 해준 잘못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수 씨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준 게 사랑인데 저놈들에게는 그저 공짜 서비스였나 하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뇌에는 아주 무서운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야 할 기본값으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어제 준 떡은 고맙지만 매일 주던 떡을 오늘 안 주면 내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간헐적인 배려입니다. 말투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늘 해줄게 걱정 마라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매번 다 해주는 부모보다 때로는 자기 시간을 엄격하게 챙기는 부모를 자식들은 더 어려워하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쏟아부은 99번의 정성은 당연한 것이 되고 채워지지 않은 단 한 번의 구멍이 원망의 씨앗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100%다 쓰지 않습니다. 항상 20%는 남겨두고 상대가 내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여백을 줍니다. 고전 지혜서인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려거든 처음에는 박하게 하다가 나중에 후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후하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들은 은혜는 잊고 원망만 남긴다고 말이죠. 처음부터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는 부모는 결국 끝에 가서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어야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비로소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잘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챙기십시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못 가겠다. 이번엔 너희 부부가 힘을 합쳐 해결해봐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무언가를 해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번엔 68살 미자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자 씨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신조로 삼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자 씨는 사람을 대할 때 늘 내 마음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지, 내가 상처받으면 저 사람도 아프겠지 하며 상대를 내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 보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미자 씨 곁에는 수십 년을 친자매처럼 지낸 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이 지인이 힘들 때면 밤낮 없이 달려가 위로해주고 형편이 어렵다기에 남편 몰래 쌈짓돈까지 빌려주며 도와줬습니다. 미자 씨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진심으로 대했으니 저 사람도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정작 미자 씨가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 그 지인은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서운한 기색을 비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아니 미자 씨 아픈 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유세를 부려? 라며 쏘아붙입니다. 심지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는 너 돈 많잖아. 친구 사이에 그까짓 거 가지고 사람을 들볶느냐며 비수를 꽂습니다. 미자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내가 바보처럼 산 걸까 하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미자 씨가 바보라서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미자 씨는 내 마음 상태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보는 심리적 함정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면 세상 모든 사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배려는 고마운 희생이 아니라 마음껏 이용해도 되는 허술함일 뿐입니다. 늑대에게 양의 눈물을 보여봤자 늑대는 그 눈물을 보며 맛있겠다고 생각할 뿐이지 슬프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 도덕적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이 내 기준에 맞춰주길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내 마음 같을 거라는 기대도 이제는 접으셔야 합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기대가 어긋날 때 생기는 법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함을 더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실 때 내 마음의 안경을 벗고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 차갑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은 당신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십시오. 남에게 준 기대를 거두어 드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의 진심을 지키는 눈을 가질 때가 된 것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평생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오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66살의 금자 씨가 있습니다. 금자 씨는 동네에서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금자 씨 이거 좀 도와줘 하면 본인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그래요. 제가 할게요라며 자기 시간을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려달라는 무리한 부탁이나 본인의 휴식 시간을 침범하는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금자 씨는 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까봐 혹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자 씨의 노후는 평온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금자 씨 주위에는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금자 씨를 편하게 부려 먹으려는 사람들만 가득 찼습니다. 금자 씨는 거절 안 하니까 가서 부탁해봐라는 말이 돌 정도였죠. 정작 금자 씨가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한 번이라도 부탁을 못 들어주면 사람들은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며 금자 씨를 비난했습니다. 평생을 다 줬는데 단 한 번의 거절로 금자 씨는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자 씨는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금자 씨의 집에는 왜 이렇게 불청객이 많을까요? 그건 금자 씨의 집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땅은 주인이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발을 들여놓고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에게 내 삶의 영역은 당신 마음대로 침범해도 좋습니다라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거절할 때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겁니다.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당신의 틈을 파고들 논리를 찾습니다. 대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라고 결론부터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이유를 길게 대는 거절보다 결론만 말하는 거절이 상대방의 설득 의지를 훨씬 더 빨리 꺾어 놓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땅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보고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에너지를 지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신성한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남의 부탁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내 뿌리가 뽑히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남에게 좋은 사람 소리 듣느라 내 인생을 갉아먹지 마세요. 거절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이용하려고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돕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고 그 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당당한 거절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기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뿐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70살의 춘자 씨가 있습니다. 춘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하며 참 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그중 춘자 씨가 지금까지도 가장 아끼고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숙 씨입니다. 춘자 씨는 정숙 씨와 만날 때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춘자 씨가 먼저 커피를 사면 정숙 씨는 다음번에 만날 때 꼭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예쁜 손수건을 챙겨옵니다. 지난번에 커피 잘 마셨어.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춘자 씨가 밥값을 낼 때 애인애가 내게라고 하면 정숙 씨는 억지로 뺏으려 들기보다 그럼 차값은 내가 낼게, 내가 아는 예쁜 카페가 있어라며 자연스럽게 화답합니다. 춘자 씨는 정숙 씨를 보며 내 호의가 대접받고 있구나 하는 존중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관계가 왜 30년 넘게 탄탄하게 이어질까요? 바로 정숙 씨가 가진 상호성의 품격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기분 좋은 심리적 부채로 느낍니다. 어떻게든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당신이 10번을 잘해주면 적어도 한두 번은 꼭 갚으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쓴 시간과 정성, 그리고 비용을 상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만한 사람을 찾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대의 수고를 절대 상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속도부터 다릅니다. 춘자 씨의 친구 정숙 씨처럼 고마운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즉시 표현합니다. 덕분에 정말 고마웠어. 그날 참 즐거웠네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방울의 물 같은 은혜라도 샘물로 갚아야 한다고 말이죠. 옛 성현들은 받은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베풀까봐 걱정해주고 이번엔 내 차례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며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연은 100명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진심을 귀하게 여겨주는 정숙 씨 같은 단 한 명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무례한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은 배려도 덕분입니다라고 인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는 건 사막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반드시 꽃을 피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랑을 되돌려줄 줄 아는 귀한 인연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묘하게도 곁에 있으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상대방의 자존감에 있습니다. 여기 70살의 만수 씨가 있습니다. 만수 씨는 젊은 시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수 씨는 사람을 대할 때 참 특별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대접하면 아유 이 귀한 걸 대접해 주시니 내가 오늘 참 복이 많네라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자기가 밥을 살 때도 좋은 분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낙이야라며 상대가 미안해하지 않게 배려합니다. 무엇보다 만수 씨는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라며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만수 씨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꾸만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수 씨가 왜 이렇게 여유롭고 친절할까요? 그건 만수 씨의 자존감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눌러서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신의 호의를 받으면 그것을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넉넉한 인격으로 읽어냅니다. 반대로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사실 속이 텅 빈 겁쟁이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 남을 무시하고 눌러야만 겨우 자기가 높아진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비극일 뿐입니다. 만수 씨 같은 분들은 당신의 배려를 받으면 참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빌붙으려나라며 비틀린 해석을 합니다. 격이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수준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온해지고 내 그릇이 커야 타인을 품을 수 있다는 말처럼 만수 씨는 커다란 그릇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신의 친절을 기회로 보지 않고 소중한 인연으로 봅니다. 당신이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인맥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인맥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내 호의를 우습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격이 있는 분들을 곁에 두십시오. 당당한 사람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품격도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더 밝고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분들이 계시죠? 별거 아닌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썼어라며 그 물건 뒤에 숨겨진 내 수고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반면에 수십만 원짜리 밥을 사줘도 잘 먹었어 한마디로 끝내거나 오히려 여기 좀 짜다며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 68살의 순자 씨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순자 씨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차 한 잔을 대접하면 순자 씨는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찻잔이 참 예쁘네 놔주려고 미리 꺼내놓은 거야. 물 온도도 딱 좋네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차 한 잔이 식탁에 오기까지 주인이 물을 끓이고 잔을 닦고 찻잎을 고른 그 시간과 정성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노고를 상상하는 것 이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능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 너머를 봅니다. 내가 받은 호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지능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결과물만 봅니다. 밥이 차려져 있으면 당연히 먹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면 돈이 생겨서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걸 준비한 당신의 마음고생이나 땀방울은 계산에 넣지 못하는 정서적 문맹인 셈이죠. 이들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뇌의 회로가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서운해하는 건 눈먼 사람에게 무지개를 왜 못 보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도리를 말할 때 늘 서로를 살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순자 씨처럼 상대의 수고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신의 호의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당신의 수고를 덜어주려 노력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 쓰셔야 합니다. 내 정성을 보고도 무덤덤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 한 잔의 무게를 아는 사람 내배려 뒤에 숨은 수고를 읽어낼 줄 아는 눈 밝은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배려는 상처가 아니라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여러 모습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밥값을 내고도 왜 서운한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나의 다정한 미소가 왜 무시당해도 좋다는 신호로 읽혔는지 이제는 선명히 보이실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귀한 마음을 줄 곳이 아닌 곳에 낭비했을 뿐입니다. 평생 남의 비위 맞추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 애쓰셨던 그 세월 참으로 고귀하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을 멈추셔도 됩니다. 타인을 향해 있던 그 따뜻하고 애처로운 시선을 이제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내 작은 배려에 고개를 숙여 감사할 줄 아는 인연 한 명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무례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되십시오. 거절해서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보내주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정하되 단호하고 따뜻하되 위엄을 갖춘 어른이 되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밤잠 설쳤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약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버텼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무대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평온과 기쁨을 채우는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한 시간 보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비바람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친구들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넉넉한 인심으로 사느라 정작 본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온 그 시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믿으며 버텨온 그 깊은 정성을 제가 참 잘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 살점 떼어주듯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이름의 무례함 뿐입니다.